절간 소녀와 빔의 철학, 채움과 비움의 경계에서, 제오편 4대 원소와 공의 비밀. 그날 저녁 준호는 집에 돌아와서도 정아와 나눈 대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저녁을 먹고 숙제를 하면서도 계속 공에 대한 생각이 맴돌았다. 특히 노자의 수레바퀴 이야기와 장자의 무용지용이 정말 흥미로웠다. 정아가 말한 것들이 정말일까? 한번 직접 찾아봐야겠다. 준호는 숙제를 마치고 컴퓨터를 켰다. 인터넷 검색창에 노자 도덕경 수레바퀴라고 입력했다. 첫 번째로 나온 검색 결과를 클릭하자 정말로 도덕경 11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었다. 30복공일곡 당기무유차지용 30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통에 모여 있어 그 비어 있음에 수레의 쓰임이 있다. 정아가 정확히 말했구나. 준호는 계속 검색을 했다. 장자의 무용지용에 대해서도 찾아보니 정말로 쓸모없음의 쓸모라는 뜻이었고 구분 나무 이야기도 나와 있었다. 와, 이런 깊은 철학이 정말 있었구나. 준호는 점점 더 궁금해졌다. 그래서 불교, 공, 철학이라고 검색해 보았다. 그런데 검색 결과 중에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했다. 4대 원소지, 수, 화, 풍. 준호는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았다. 불교와 힌두교에서는 우주의 모든 것이 4가지 기본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는 내용이었다. 지 단단한 성질, 고체. 수 습한 성질, 액체. 화 뜨거운 성질, 에너지. 풍 움직이는 성질, 기체. 그런데 잠깐. 공은 여기에 없네. 준호는 더 자세히 찾아보았다. 그런데 다른 자료에서는 지수와 풍공이라고 해서 5번째에 공을 넣는 경우도 있었다. 그럼 4대 원소가 아니라 5대 원소인 건가? 왜 어떤 데서는 4시고 어떤 데서는 5인 거지? 준호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여러 사이트를 찾아보니 설명이 제각각이었다. 이건 직접 물어봐야겠다. 준호는 메모장에 정리해 두었다. 1. 4대 원소지 수, 화, 풍. 2. 5대 원소지 수, 화, 풍, 공. 3. 왜 어떤 때는 4시고 어떤 때는 5인가? 4. 공이 원소인가 아닌가? 그리고 또 다른 의문이 생겼다. 그런데 서양에서도 사원 소설이 있었다고 하는데 준호는 서양 사원 소설을 검색해 보았다. 정말로 고대 그리스에서도 지, 수, 화, 공기의 4원소로 세상이 구성되어 있다고 봤다는 내용이 나왔다. 동양의 지수화풍과 서양의 지수화기. 비슷하네. 그런데 둘 다 공은 따로 구분하지 않았구나. 준호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찾아보았다. 그럴수록 더 궁금증이 생겼다. 왜 옛날 사람들은 공을 별개의 원소로 보지 않았을까? 공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왜 4대 원소에 포함시키지 않았을까?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더 일찍 학교에 갔다. 정아를 기다렸다가 어제 밤 찾아본 내용을 물어보고 싶었다. 정아야. 준호가 정아를 보자마자 달려갔다. 준호야, 일찍 왔네. 무슨 일이야? 어제 밤에 인터넷으로 내가 말한 것들 찾아봤어. 정말? 어땠어? 내가 말한 게 다 맞더라. 노자의 수레바퀴 이야기도 장자의 무용지용도. 그런데 뭐? 이상한 게 있어. 불교에서 말하는 4대 원소에 대해 찾아봤는데 지수와 풍 4개만 있고 공은 없더라. 정아가 놀라며 물었다. 정말? 응. 그런데 어떤 자료에서는 5대 원소라고 해서 지수와 풍공 5개를 말하기도 하더라.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정아도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어. 수보리 스님께 물어봐야겠다. 그래. 오늘 방과 후에 같이 가서 물어보자. 수업 시간 내내 준호는 그 궁금증 때문에 집중이 안 됐다. 정아도 마찬가지였다. 드디어 학교 시간이 되자 둘은 서둘러 태어사로 향했다. 태어사에 도착하자 수보리가 법당에서 경전을 읽고 있었다. 준호와 정아를 보자 반갑게 웃었다. 준호구나. 벌써 왔네. 수보리 스님, 안녕하세요. 준호가 공손히 인사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왔니? 스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준호가 준비해온 메모장을 꺼냈다. 어제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거든요. 오호, 그래.
뭔데? 불교에서 말하는 4대 원소는 지수화풍 4개인데 공은 왜 포함되지 않았나요? 공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요. 수보리의 눈이 반짝였다. 훌륭한 질문이구나. 내가 정말 깊이 생각해봤다는 증거야. 정화도 관심을 보였다. 저도 궁금해요, 스님. 좋다. 그럼 차근차근 설명해보자. 수보리가 앉은 자리를 정리했다. 먼저 4대 원소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수보리가 설명을 시작했다. 불교에서 말하는 4대는 다음과 같아. 지대 단단하고 견고한 성질이야. 우리 몸의 뼈, 살, 머리카락 같은 것들. 그리고 바위, 흙, 나무 등 모든 고체가 여기에 해당해. 수대습하고 촉촉한 성질이야. 우리 몸의 피, 침, 땀, 눈물 등. 그리고 바다, 강, 비 등 모든 액체가 여기에 해당하지. 화대 뜨겁고 에너지를 내는 성질이야. 우리 몸의 체온, 소화의 열기 등. 그리고 태양, 불, 번개 등이 여기에 해당해. 풍대 움직이고 흐르는 성질이야. 우리 몸의 호흡, 혈액순환 등. 그리고 바람, 공기의 움직임 등이 여기에 해당하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 4가지로 모든 게 설명된다는 거네요? 맞아. 부처님 시대에는 이 4가지 성질로 우주의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봤어. 그런데 왜 공은 빠뜨린 거예요? 수보리가 미소를 지었다. 그게 바로 핵심 질문이야. 공은 원소가 아니기 때문이야. 네. 지수화풍은 모두 어떤 성질을 가진 것들이야. 단단함, 습함, 뜨거움, 움직임. 이런 구체적인 특성들이지. 하지만 공은 성질이 아니라 성질들이 일어나는 바탕이야. 정화가 이해하려고 애썼다. 바탕이요? 그래. 예를 들어보자. 수보리가 법당을 둘러보았다. 이 법당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지? 불상, 촛대, 경전, 방석. 이것들은 모두 지수화풍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거야. 네. 그런데 이 모든 물건들이 놓여있는 공간 자체는 뭘로 만들어진 거지? 준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냥 빈 공간이요? 바로 그거야. 그 빈 공간이 바로 공이야. 물건들은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지지만 그 물건들이 존재할 수 있는 자리 자체는 공이지. 아, 정아의 눈이 커졌다. 다른 비유로 설명해 볼까? 수보리가 계속했다. 연극 무대를 생각해 보렴. 무대 위에 여러 배우들이 나와서 연기를 하지. 그 배우들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이야. 네. 그런데 배우들이 연기할 수 있는 무대 자체는 뭘까? 무대는 배우가 아니지. 무대는 배우들이 나타나고 사라질 수 있는 장소야. 이것이 바로 공의 역할이야. 준호가 무릎을 쳤다. 아, 그럼 지수화풍은 연기하는 배우들이고 공은 무대 자체라는 뜻이네요. 정확해. 훌륭한 이해야. 그럼 왜 어떤 자료에서는 5대 원소라고 공을 포함시키나요? 수보리가 생각하더니 답했다. 그것은 후대의 불교가 발전하면서 생긴 변화야. 처음에는 부처님께서 4대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공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5번째로 추가한 거지. 그럼 원래는 4개가 맞는 거네요?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으로는 그래. 하지만 중요한 건 개수가 아니라 공의 성격을 이해하는 거야. 이때 효산 스님이 법당으로 들어오셨다. 무슨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나? 준호가 지금까지의 대화를 요약해서 말씀드렸다. 아, 4대와 공에 대한 이야기구나. 효산 스님이 웃으시며 자리에 앉으셨다. 준호야, 좋은 질문을 했구나. 스승님도 설명해 주세요. 그럼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 보자. 효산 스님이 말씀하기 시작했다. 우리 몸을 예로 들어보자. 너의 몸도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어. 어떻게요? 내 몸의 뼈와 근육은 지대, 피와 타액은 수대, 체온과. 소화력은 화대, 호흡과 순환은 풍대야. 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는 이 4가지로 설명될까? 준호가 잠시 생각했다. 아닌 것 같은데요? 맞아. 내 몸은 지수화풍이지만 너라는 존재 자체는 그 너머에 있어. 그것이 바로 공의 측면이야. 수보리가 덧붙였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지수화풍은 내용물이고 공은 그릇이라고 할 수 있어. 그릇이요? 그래.
컵에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컵 안이 비어있기 때문이지. 만약 컵이 딱딱한 것으로 꽉 차 있다면 물을 담을 수 없어. 아, 마찬가지로 공이라는 빈 그릇이 있어야 지수화풍이라는 내용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정아가 질문했다. 그럼 공이 제일 중요한 건가요? 중요하다기보다는 근본이라고 할 수 있지. 수보리가 답했다. 지수화풍이 없으면 아무것도 나타날 수 없고 공이 없으면 지수화풍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럼 둘 다 필요한 거네요? 바로 그거야. 이것을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해. 형상이 곧 공이요, 공이 곧 형상이다라는 뜻이지. 준호가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럼 서양의 사원소설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좋은 질문이야. 수보리가 말했다. 서양의 고대 그리스에서도 지, 수, 화, 공기의 네 원소를 말했지. 하지만 접근 방법이 달라. 어떻게 다른가요? 서양에서는 네 원소가 물질의 구성 요소라고 봤어. 마치 레고 블록처럼 이 네 가지를 조합해서 모든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한 거지. 그럼 동양은 어떻게 다른가요? 동양에서는 네 가지의 대를 성질이나 에너지로 봐. 물질 자체가 아니라 물질이 보여주는 특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효산 스님이 보충 설명을 했다. 예를 들어 서양에서는 이 돌은 흙 원소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만 동양에서는 이 돌은 지의 성질을 강하게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 그럼 관점 자체가 다른 거네요? 맞아.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서양의 사원소론에는 공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다는 거야. 준호가 궁금해했다. 왜요? 서양 철학은 오랫동안 존재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거든. 아리스토텔레스도 자연은 공허를 싫어한다고 했듯이 빈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본 거야. 그럼 동양이 더 앞서 있었던 건가요? 수보리가 웃었다. 앞서 있다기보다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서양은 분석적으로 사물을 나누어 보는 것을 좋아했고 동양은 전체적으로 조화를 보는 것을 좋아했어. 하지만 요즘 현대 과학에서는 어떤가요? 재미있게도 현대 물리학은 동양의 공 개념에 가까워지고 있어. 수보리가 설명했다. 양자역학에서는 진공 상태에서도 에너지가 요동한다고 하거든. 완전히 비어있는 게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으로 충만해 있다는 거지. 준호가 감탄했다. 와, 그럼 2500년 전 부처님이 현대 과학을 미리 아신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효산 스님이 웃으시며 말했다. 진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갔다는 뜻일 수도 있지. 그런데 스님들, 정아가 질문했다.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수와 풍공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야. 수보리가 답했다. 매 순간 내 안에서 지수와 풍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거야. 예를 들면요. 지금 내가 앉아 있는 것은 지대의 성질이야. 입에 고인 침은 수대, 체온은 화대, 호흡은 풍대지.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마음 자체가 공의 성질이야. 지수화풍은 계속 변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본성은 변하지 않거든. 준호가 자신의 호흡을 의식하며 말했다. 그럼 지금 제가 숨쉬는 것도 풍대이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공이네요. 정확해. 와, 신기하네요. 몸과 마음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니. 그뿐만 아니야. 효산 스님이 덧붙였다. 감정도 지수화풍으로 설명할 수 있어. 감정도요? 화가 날 때는 화대가 강해지고 슬플 때는 수대가 강해지며 무거운 기분일 때는 지대가, 들뜰 때는 풍대가 강해져. 정말요?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려면 지수화풍의 균형을 맞추면 돼. 예를 들어 화가 너무 날 때는 수대를 늘리는 거야. 수대를 늘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찬물을 마시거나 시원한 곳에 가거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거지. 준호가 놀라워했다. 우와, 그럼 이 이론으로 감정 조절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물론이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수보리가 말을 멈추었다. 뭐예요? 공의 관점에서 보면 감정도 구름처럼 지나가는 것이라는 걸 아는 거야. 화도 일시적이고 슬픔도 일시적이고 기쁨도 일시적이지. 그럼 감정에 너무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야. 감정을 억누르라는 게 아니라 감정도 지수화풍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걸 이해하는 거지. 준호는 오늘 또 엄청난 것을 배운 기분이었다.
어제 인터넷에서 찾은 의문이 이렇게 깊은 철학으로 연결될 줄 몰랐다. 스님들, 정말 감사해요. 제가 가진 의문이 다 풀렸어요. 그런데 준호야, 수보리가 미소를 지었다. 진짜 공부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네.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체험하는 것은 다르거든. 일상생활에서 지수와 풍공을 직접 느껴보렴. 어떻게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찰해보는 거야. 호흡할 때 풍대를, 체온을 느낄 때 화대를, 감정의 변화를 느낄 때 공을 알아차려 보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해보겠어요. 정아도 기뻤다. 준호야, 너 정말 대단해. 어제 인터넷으로 그런 걸 다 찾아보다니. 너 덕분이야, 정아야. 내가 처음에 설명해주지 않았으면 관심도 못 가졌을 거야. 효산 스님이 흐뭇하게 웃으셨다. 너희들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모습이 참 보기 좋구나. 이것이 바로 진짜 공부야.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준호는 집에 가야 할 시간이었다. 스님들,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요. 일요일 법회에 꼭 올게요. 그래, 기다리고 있겠다. 준호가 태어사를 나서면서 정아에게 말했다. 정아야, 나 이제 정말 확신이 서. 이런 공부가 진짜 중요한 공부구나. 그치? 응. 그리고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 너에게 정말 고마워. 집으로 가는 길에 준호는 자신의 호흡을 의식해 보았다. 들숨과 날숨, 그리고 그 사이의 짧은 멈춤. 이것이 바로 풍대이고 이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공이구나. 그리고 길가의 나무들도 다르게 보였다. 단단한 줄기는지, 수액은 수, 광합성 에너지는 화, 바람에 흔들리는 것은 풍.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공간 자체가 공.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 준호는 일요일이 더욱 기대되었다. 친구들과 함께 이런 신비로운 철학의 세계를 탐험하게 될 것이다. 그날 밤 준호는 일기를 썼다. 오늘 정말 놀라운 걸 배웠다. 4대 원소 지수화풍과 공의 관계에 대해서. 처음에는 단순한 의문이었는데 이렇게 깊은 철학이 숨어 있을 줄 몰랐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공이 원소가 아니라 무대라는 비유였다. 지수화풍은 무대 위의 배우들이고 공은 무대 자체라니. 그리고 감정도 지수화풍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도 신기했다. 화날 때는 화대가 강해지고 슬플 때는 수대가 강해진다니. 이제 감정을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철학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매일 자신의 지수화풍을 관찰해보라는 수보리 스님의 말씀을 실천해봐야겠다. 정아 덕분에 이런 놀라운 세계를 알게 되었다. 일요일 법회가 정말 기대된다. 한편 정아도 준호를 버스 정류장까지 바래다주고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오늘의 일을 되새기고 있었다. 준호가 스스로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고 의문을 가져온 것이 무척 기뻤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배움의 자세가 아닐까? 태어사에 도착해서 정아는 수보리를 다시 찾았다. 수보리 스님, 오늘 준호가 정말 좋은 질문을 했죠? 그렇구나. 스스로 의문을 가지고 탐구하는 자세,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학자의 모습이야. 저도 오늘 새로운 걸 많이 배웠어요. 4대 원소와 공의 관계를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한 건 처음이에요. 그런데 정아야, 너도 준호처럼 의문을 가져봐야 해. 어떤 의문이요? 예를 들어 지수와 풍공이 불교의 개념이라면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는 어떻게 세상을 설명할까? 이런 것 말이야. 정아의 눈이 반짝였다. 그러게요. 기독교나 이슬람교, 힌두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그래,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스스로 찾아보렴. 그럼 내 지식이 더욱 넓어질 거야. 네. 그런데 스님, 일요일에 준호와 친구들이 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수보리가 생각하더니 말했다.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했는데 오늘 지수와 풍 이야기를 했으니 연결해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구나. 어떻게요? 지수와 풍은 모두 변화와 관련이 있어. 지대는 천천히 변하고 수대는 흘러가며 변하고 화대는 타오르며 변하고 풍대는 움직이며 변해. 그런데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시간 속에서야. 아, 그럼 시간 자체는 무엇일까? 시간도 지수와 풍 중 하나일까? 아니면 공처럼 그 모든 것의 바탕일까?
정아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질문에 빠져들었다. 우와, 생각해보니 정말 궁금하네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질문에서 또 다른 질문이 생겨나는 것. 그것이 철학의 묘미란다. 정아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말로 철학은 끝없는 탐험이었다. 하나를 알면 10가지가 궁금해지고 10가지를 알면 100가지가 궁금해지는. 스님, 그럼 일요일이 정말 기대되네요. 나도 그래. 젊은 친구들의 순수한 질문을 듣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거든. 그날 저녁 정아는 일기장에 오늘의 깨달음을 정리했다. 오늘 준호 덕분에 4대 원소와 공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준호가 스스로 의문을 가지고 찾아본 것이 정말 대단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배움의 자세구나.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1. 지수화풍은 배우이고 공은 무대라는 비유. 2. 감정도 지수화풍의 균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 3. 서양과 동양의 원소론 차이점. 4. 공이 원소가 아니라 바탕이라는 개념. 이제 일상에서 지수화풍을 관찰해보고 싶다. 호흡할 때의 풍대, 체온의 화대, 감정 변화 속의 공. 그리고 수보리 스님이 말씀해주신 다음 주제인 시간도 벌써부터 궁금하다. 시간과 지수화풍은 어떤 관계일까? 시간 자체는 무엇일까? 일요일 법회에서 준호와 친구들과 함께 이런 깊은 이야기를 나눌 생각을 하니 설렌다. 철학은 정말 끝없는 탐험이구나.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정아는 그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 달빛도 지수화풍의 조합일까? 아니면 공 자체의 표현일까? 이런 의문들이 정아의 철학적 여행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